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나의 행복 좌우명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신한대학교 행복학개론 5조고, 저는 5조의 조장 곽윤신이라 합니다. 저희는 3회차에 나왔던 4명의 성인군자의 명언을 5명이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장인 저는 예수의 명언을, 그 다음에 윤성민 조원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그 다음에 송지호 조원이 공자의 명언을, 그 다음에 유승민 조원이 또 다른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최희성 조원이 석가모니의 명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부터 시작하자면, 저는 이번에 예수님의 행복 명언에 대해서 좀 이제 뭘 골랐는지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사람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돼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많은 명언들을 읽어봤지만 그중 첫 번째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그리대로 될 것이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많습니다. 즉 행복을 버리고 절망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굳건히 믿음을 갖고 행동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되든 스스로가 되든 부처님이든 간에 분명히 믿음을 갖고 행동하면 행복이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코로나 이후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세상을 살기 힘들어지면서 각박하고 서로에 대한 리스펙이 없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를 친다던가 아니면 이제 성희롱을 한다던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남을 대접해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와닿고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라는 속담이 있죠. 이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도 죄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라. 절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내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서 커다란 토막 나무부터 빼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들을 받을 것이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건 그 죄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서로의 죄를 찾기보다 자신에게도 죄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행동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쓸모있고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게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은 현재 말도 안 되는 관용적인 몇몇 판결로 인해 엄벌주의에 대한 여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행복학개론에서 배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먼저 보고 이제 자신과 타인 둘에게 좀 자비를 베풀면 진정한 행복이 온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을 핍박하기 위해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거의 낙타가 아닌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비로소 실행했을 때 과거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물은 넓고 커서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해서 사람이 적다입니다. 누구나 소위 꿀 빨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 쉽고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을 가는 게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요. 당연히 원하는 길일지 모르지만 더 큰 구원의 문과 그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삶은 당장은 행복을 가져오겠지만 길이 꼬이는 어느 순간부터는 불행의 연속일 겁니다. 그렇게 좁은 문, 다소 힘들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건설은 힘들지만 파괴는 쉽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런 발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행복 문구 5개를 선정해 어떤 점이 새겨들 만한지 또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틀린 점은 전 없다고 느꼈습니다. 행복 문구를 찾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지를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윤성민 학생의 이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의 행복 명언에 대해 발표하게 된 5조 윤성민입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문장은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행복은 지식과 덕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자신의 무지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 그로 인해 깨달은 지식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덕을 갖추어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라는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시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문제 해결에 근접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르게 받아들여 본다면 일단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편적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먼저 일단 질문 자체가 필요해지는데 나를 개선하는 질문들은 오직 자신만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에 일단은 자신에게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은지 항상 검토하며 반성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문, 그 질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할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선택한 문장은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앞에서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덕에 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지식은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데 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고작 절반의 목표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에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개선해 나가고 우리 주변의 삶과 함께 개선되어 가며 보다 나은 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선택한 문장은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행복은 곧 자기 만족이며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사랑하고 잃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필요로 하는 만큼의 또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고 비교하며 자신을 또 타인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지 못한 채 잃는 것의 아픔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문장은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의심 아닌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무지에 대한 인지는 의심이 없으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지하지 않은가를 의심하고 타인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해보며 숨은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개선해 나갑니다. 그런 발전 과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신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덕이 실천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불행마저 의심하며 숨어있는 행복마저 발견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의 명언 5가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11400학번 소프트 융합 웨어학과 송지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기억에 남는 문장이고 말할 인물은 공자입니다. 제 좌우명은 어떤 일이든 행복하게 하자입니다. 감명받은 첫 번째 문장은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입니다. 이 문구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스스로를 존경하는 순간이 드물다고 느꼈습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자책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 문구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존경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닌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라입니다.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현재 상태에 비교해 보면 저는 공부나 해야 할 일들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꾸준히 천천히 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문구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꾸준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입니다. 이 문구를 선택한 이유는 저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이라는 단어와도 잘 맞다고 생각하며 저는 들은 것은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저의 입장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태도는 변치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입니다. 태어날 때 사람들의 천성은 비슷하지만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작은 습관부터 하나하나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는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성장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에게서 찾고 그들을 탓하려고 합니다. 저는 타인을 탓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보완하는 데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 부족한 점을 내면에서 찾아 보완해 나가며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복 문구 5개를 선정해 스스로와 비교해 보니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틀린 말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행복 문구를 찾고 앞으로 보완할 점을 고민하는 시간이 매우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의 행복 명언을 발표하게 된 최우성입니다. 저는 석가모니의 행복 명언을 대학 생활과 연관지어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욕망을 버리면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을 석가모니는 남겼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늘 더 높은 성적, 더 많은 게, 더 좋은 대인관계 등을 많은 것을 욕망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욕망이 고통의 시작점이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갈망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려고 노력한다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부에 있지 않고 욕망을 넘어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두 번째 행복 명언입니다. 행복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말에서 저는 외부 우존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인정, 외부의 성취가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요성입니다. 석가모니는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내면의 중요성을 깨우려면 자기 성찰과 자신의 자존감이 있어야 행복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세 번째 행복 명언은 미움은 사랑으로 멈출 수 있다입니다.
저는 이 말이 미움의 악순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은 대학교 생활에서도 자주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친구나 교수님, 팀원들과 충돌할 때 미움이나 반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품고 미움을 대응을 한다면 그 갈등은 계속 커질 뿐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랑과 자비가 갈등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결국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선 대학교 생활에서 생기는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네 번째 행복 명언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실천. 저는 자비의 의미는 대학 생활 속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위 문장처럼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어졌을 때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는 물질적인 성취를 얻기 어려운 깊은 내면의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행복 명언을 대학 생활에서의 행복 추구와 연관지어봐서 이 PPT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대학생으로서 우리의 일상과 경험에 비추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대학교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기 성찰, 즉 행복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현재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의 행복 명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오조 유승빈이라고 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성공이다 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왜냐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 이 명언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알바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이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이 명언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든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사정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것으로 즐기는 것이다 입니다. SNS가 성행하여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시간보다는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날씨가 온다는 것,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고 학교 가는 길에 산책하는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것까지 이런 작은 행복들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 명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정한 실패란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입니다. 살면서 많은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많이 좌절하였는데 실패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인지에 관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실패를 겪는 제 주변 그리고 학우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 한 발자국 정도는 더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는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결점을 친절히 말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저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남들의 결점에 있어서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 것도 친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에게 결점에 대해 조금은 이야기해주되 친절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남들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결점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느낀 점은 제 자신에 대하여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 가장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가 있듯이 이번 과제를 통하여 수많은 성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역경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지? 하며 생각해보고 앞으로 역경이 왔을 때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복기하며 좀 더 유연하고 긍정적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자는 목표가 생긴 만큼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SNS에 매몰되어 너무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 저의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감사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분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